여자니까 대우받아야 돼. 뭐만 하면 여자니까. 남자들은 당연히 남자니까 군대를 가야 돼. 나는 여자니까 가면 안 돼. 근데 너희들 할 때는 똑같이 받아야 하지. 해를 의식이 쩔어 있는데 무지함이 당연한 건 줄 알고 그 무지함이 오히려 약간 당당한 바보들이죠. I decided that I was a feminist. For the record, feminism by definition is the belief that men and women should have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How can we affect change in the world when only half of it is invited or feel welcome to participate? Both men and women should feel free to be sensitive. Both men and women should feel free to be strong. It is time that we all perceive gender on a spectrum instead of two sets of opposing ideals. 대학생이나 여러분, 저는 리시브 실장 박수영. 조원 박지영입니다. 근데 실장 오늘 여기 왜 온 거죠? 저희가 오늘 지금 다들 우리 대학생이나 직분자들은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긴 한데 정말 실제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 직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진짜 예정에 좀 깜짝 인터뷰 하려고 합니다. 완전 리얼로? 네. 너무 기대되는데. 쌤은 리얼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도 중인데 그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기도 끝나면 한 명씩 이렇게 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 명씩 잡아다가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갈까요? 네, 가봅시다. 잠깐만 좀 이쪽으로. 네, 불러서 이제 카메라를 대동했지만 인터뷰를 갑자기요? 잠깐만, 네. 갑자기 실장님을 거의 잡아오듯이 모시게 됐는데 그럼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페미니즘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페미니즘 활동하는 사람들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봤는데 조금 단순한 그냥 사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도가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페미니스트들이랑 대화할 때 좀 괴리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사상을 딱 얘기하면은 반발심이 엄청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고향 친구 중에 한 명이 남자를 좀 엄청 많이 혐오를 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고정관념도 심해지고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쪄들어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아예 바꿔놓는 그런 작용까지 일어나는 그러면 여자분들이 당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저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런 걸 봤을 때 나도 좀 저렇게 돼야 되나? 이런 고민점을 가지시거나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근데 좀 저도 그냥 제 회사나 어디서나 친구들이랑 또래들이랑 소통하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남자들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들은 남자를 혐오하는 문화가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페미니스트로서 남성만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당하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반발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나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즘 계신지. 이게 사실은 안 좋은 뜻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성들의 인권을 좀 보호해주면서 그들이 약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이런 취지하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변질이 되면서 엄청나게 안 좋아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 혹시 사례들을 보면서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페미니즘 가입하려고 하면 그 자기 가족에 있는 남자분들의 사진을 찢어온다? 불을 태운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해요, 싫어. 저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 그 뭐 가족 형제나 아니면 이제 아빠의 사진을 뭐 불태운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 그런 말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친구들 중에 페미니스트인 사람은 없나요? 제가 아는 친구의 친구는 있어요. 그럼 좀 이제 그 친구가 그 자기의 친구를 표현할 때 좀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그리고 극단적이다. 헤어스타일링도 약간 좀 엄청 짧게 자르고 다니고 조금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지나쳤다고 좀 하더라고요. 언행이나 아니면 약간 조금 남자를 좀 아예 그냥 혐오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페미니스트다 하면 혹시 해줄 말 있으신가요? 아니면 회원이 페미니스트. 진짜 너무 지연돼. 너무 매일 기도할 것 같은데? 거의 그냥 금식할 것 같은데. 그쵸, 금식. 해주고 싶은 말보다는 일단은 좀 기도를 심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너의 시선에서는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질서 가운데 있어서는 분명히 남성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질서 가운데 남자 안에 그 여자가 소속이 돼 있는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 주는 거다. 라고 조금 지금 저가 좀 말을 좀 서툴게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여튼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시면서 저희 진짜 아는 거 없어요. 저희 완전 깜짝이에요. 뭔데? 아니 시온이 있어. 시온이한테 해달라고 그래. 잠깐만 이쪽으로. 기도 중인 거 잡아. 그러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절로 가실래요? 아니, 펄스 지금 촬영해 주셨어요. 네네네. 네, 중간에 한 명 구독자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미니즘에 들어보긴 했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는 못해서 주위에서 안 좋다고 하니까 안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위에서 안 좋다고 할 때 뭐 좀 기억나는 그런 사례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친구가 페미니스트인 친구가 말하는 부분이 너무나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보통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전혀 얘기를 들을 만한 사정이 아니어서 하나님 말씀이랑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장님으로서 어떤 게 좀 다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여자가 이제 남자한테 이제 막 뭐 아내가 남편한테 이제 막 사랑해야 되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친구랑 이야기했을 때는 왜 여자도 하나이고 이제 인격이고 이제 그런데 무작정 왜 이렇게 남자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막 말들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완전 그냥 자기 생각이 너무 갇혀가지고 그런 내가 정말 사랑하는 태연이 페미니스트라면 부장님은? 부장님이랑 완전히 제가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안 다음에 결국에는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본되기 때문에 아무리 제 생각과 지식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들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뭐가 다른 부분이고 뭐가 이렇게 한지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신방을 통해서.
너무 따뜻해. 네, 저희 지금까지 이제 순도 100%의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잖아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말을 못했던 건데 되게 꺼내 보니까 되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이제 내 친구의 문제 그리고 내 친구의 문제가 됐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주제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너무 조심스럽죠. 네, 너무 조심스럽죠. 그리고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아주 큰일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눴을 텐데 저희가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것도 이 이후에 바로 진행돼 이제 리시브 토크 콘서트의 주제가 바로 페미니즘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 진짜 더 알아보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드디어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리시브에서 페미니즘의 의미와 그리고 어떠한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를 나눠보고 목사님께서 성경 안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말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너무 기대돼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 청년의 여러분. 우리 리시브 토크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리시브 실장 박수현입니다. 이번 주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것이 너무나도 예민하고 또 조심스러운 주제인 페미니즘을 주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페미니즘을 주제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솔직히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여자는 종용하라,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말 들으면 약간 미간 0.5cm씩 이렇게 꿈틀거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지만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했던 그런 질문들을 뒤에서 목사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실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관계로 2차에 나누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성범죄, 혐오, 탈코르셋, 그리고 정치, 교육, 문화에서의 페미니즘 이렇게 이슈를 잡고 가고 다음 주에는 임금차별, 여성 할당제, 레즈비어니즘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다룰 이슈는요. 우리가 그동안 되게 당연하게 아무튼 여자는 차별받는 사회다라고 했던 그 주장을 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정말 팩트일지 좀 아주 샅샅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거짓이라면 페미니스트가 될 이유가 아예 없는 거거든요, 사실. 네. 이제 참고로 우리 연세중앙교회 대학 청년의 직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페미니즘에 대한 그런 설문이었어요. 분명하게 반성경적이고 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운동이다라는 항목에 50%, 부정적이게 바라봐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여성 인권을 위한 운동이니까 사실 조금 공감될 때도 있다라는 항목에 28.6%,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 조심스러운 주제라서 피하고 싶은 주제이다 라는 항목에 21.4%, 반성경적인지 뭔지는 몰라도 일단 싫다 라는 항목에 14.3%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함께할 패널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유의사항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되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저랑 이건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번에는 되게 무조건적으로 막 비판적으로 페미니즘 그런 거 할 생각도 마라.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이 혼내.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왜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어떠한 아픔이 있었을지, 그렇다면 또 이러한 운동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또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과연 없었을지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조금 제시해드리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조금 제기를 하면서 침착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성경적인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발판을 마련해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성경적이었나? 이걸 좀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댓글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무조건적인 막 비판이나 조롱
같은 비난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여느 리시브의 행사답게 서론이 매우 길었으니 이제 진짜 패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예배자로 여러분께 익숙할 찬양전도부 오세훈 부장님과 우리 이식기 말랑뽀짝 귀엽고 아주 똑소리가 나는 전도일부 이진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화요일의 예배자가 아닌 오늘 주일인데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찬양전도부에 소속되어 있는 오세은이고요. 저는 페미니즘에 아파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멘, 너무 아멘. 신기하고 감사한데 사실 저는 가방끈은 굉장히 짧은 편인데 이렇게 페미니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무시할 수 없는 이 이슈에 그쵸.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아픔을 느끼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게 아닌 게 아닌가 싶어요. 그쵸. 네. 네, 떨리네요. 떨릴 수밖에 없는. 그쵸, 네. 너무 떨려요, 페미니즘. 네네. 사실 이제 부장님께서 패널로 등장하신 것은 리시브 토크쇼 사상 최초인데 이 주제를 좀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잘 이제 다뤄주실 거라고 이제 신뢰가 가고 제가 듣기로 우리 부장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단어가 인격적인 걸로 알고 중요하죠. 있는데 인격적인 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주 되게 잘 다뤄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진아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 새내기 햇병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20기자 전도일부에 소속된 고등학교 때 야 남자들 데리고 군대 나가 라는 발언으로 인하여 그런 페미니스트 사상이 굉장히 잠식되어 있던 과에서 유명한 페미니스트가 되었으나 은혜 받고 탈피한 이진아라고 합니다. 아유. 아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머어머, 우리 진아 매우 거친 과거를 가지고 계셨네요. 이제 매운맛 진아에서 주님의 은혜로 순한맛 진아가 된 걸로. 사실 저도 한때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 여성들은 한 번씩 이 페미니즘에 발이라도 좀 담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일단 부장님께서 페미니즘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좀 가지고 있으신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약간 어딘가 모르게 화정의 밸런스 토크쇼 느낌이 나네요. 아, 저 때문인가? 일단 저는 처음에 페미니즘에 관심이 생길 무렵에 진짜 시험 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왜 갑자기? 저는 정말 정상적인 그냥 우리 교회 직분자 테크를 타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냥 2018년도에 페미니즘이 한창 막 불을 때 일어날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 세미나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쵸, 저는 그쵸. 그걸 들으면서 그 애주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아주머니의 단어의 어원이 애 주머니다. 이제 자매들 너희들은 이제 시집 가면은 이제 아들 낳아야 되고 이제 애 주머니가 될 것이다. 그런 섭리를 이뤄야 된다. 그걸 들으면서 아멘. 오케이, 아멘. 저는, 아멘, 나을 것입니다. 인사이드로 들어갈 겁니다. 하면서, 나는 어떤 기똥차고 멋진 형제를 만나가지고 내가 애주머니가 될 것인가. 이러면서, 너무 나 남자 돕고 싶고, 나 너무 배필되고 싶고, 그냥 다 인정되고, 나 질서에 순종 너무 하고 싶고, 되게 아닌 것 같은 눈빛. 들켰어요. 실제로 안 그러셨어요? 네, 저는 그 당시 이제 18년도니까 새내기였고 굉장히 불편해서 시험 들었거든요. 근데 듣고 내가 왜 남자를 도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편하셨군요. 네, 매우 불편했습니다. 혹시 진아는 혹시 애주머니 어때요?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주머니 굉장히 비인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애주머니가 비인격적이고.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저는 그 당시가 어쩌면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는 약간 부장 2년차의 믿음이 좋은 직분자였기 때문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과 교회, 남자와 여자 이런 좀 창조자의 질서가 명확하게 정립된 신앙 인격이 아마 그 질서가 저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아무런 무리가 없지 않았나. 그쵸. 참 믿음 따라. 네,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어쨌든 그때 진짜 너무 아무 무리 없이 심지어 그때 막 친하게 지내던 지금 팀장님이 막 한산성 언니 그런 분이랑 우리 꼭 애주머니의 섭리를 이뤄보자 이러면서 꼭 시집가자 막 이런 드립도 맨날 쳤던 제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최근 한 근 6개월 전부터 갑자기 너무 페미니즘에 막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막 성범죄 관련 기사 찾아보고 이 사건 형량 얼마 나왔어.
이 사건 어떻게 됐어? 이거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찾아보고 내 눈에 보이는 형제들 다 막 진짜로 다 막 저 사람도 저러겠지? 지하철에 형제 옆에 빈자리 있으면 안 앉아요. 아 진짜로 진짜 속으로 진짜 혐오하게 돼요. 진짜로. 공감이 가네요. 아 진심으로. 그래서 막 윤현철 이러면서 막 막 저희 부 형제 직분자들 다 싫어하게 되고 막 희재, 민석이, 현철이 뭐 다 싫어하게 되고 아 진짜로 작년부터 진짜 무슨 일이야? 막 실명 걸어 주위 발언에 막 다 깐깐해지게 되고 막 3억 있어? 막 물어보고 그런 발언 피해 막 이러면서 그때 진짜 저는 시험 든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매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좀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이유가 이런 주변에서 보이는 성범죄 사건들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팩트를 조금 덧대보겠습니다.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잦은 성범죄 이슈에 대해서 우리 진아가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말로 많은 여성들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 소위 말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지하철에서 검거되었다고 들려오는 불법 촬영물 소지자들, N번방 사건들도 여자들로 하여금 나는 이 사회 속에서 피해자다라고 느끼는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잖아요. 이러한 사건들 그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 이후에 사건 이후에 반응들에서도 분노를 많이 느끼고들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의 반응들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형량을 적게 받았다던가 남성 범죄자는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는데 아니 여성 범죄자는 포토라인을 세운다던가 또는 이런 공권력의 대처 말고도 뉴스에서의 댓글들을 보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제대로 우리의 아픔이 사회 속에서 공감되지 못하고 있구나, 무시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재 2030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들이 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픔들이 이 사회 자체 그리고 이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부연 설명 팩트 너무 잘 말해줬는데 그리고 저런 범죄들 말고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너무 많잖아요. 자매님들은 우리 밤에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갈 때 차 끊겨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이제 그 어플로 택시를 잡아요. 기사님 얼굴이 뜨면은 나도 모르게 꼭 봐야죠. 예, 기사님 인상을 보게 돼요. 기사님 순하게 생기셨는지 맵게 생기셨는지 그렇죠. 맵게 생기셨으면 안 타고 싶어요. 취소하고 싶어요. 약간 범죄자상 이러면 타서도 기사님이 막 그 내비가 경로를 이탈합니다. 이러고 우리 집 가는 길인데 기사님이 왜 자기 맘대로 가시는지 근데 그거에 말을 못해요. 기사님 우회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을 못해요. 기사님이 심기가 불편하실까봐. 그러니까 각설하고 택시라는 운송 서비스를 내가 비싼 돈 내고 이용하는데 왜 내가 기사님한테 쫄아야 되지? 혹시 내가 여자라서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건가? 형제들은 이런 걸 못 느낀다고 하거든요. 들어보니까 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서 느끼는 건가 싶은 이 모든 불편함이 약간 자매들은 좀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성범죄 뉴스들과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느껴지는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야 너도 이렇지 않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실생활에서의 불편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페미니즘 이야기가 나오면 저절로 고개가 막 끄덕여진다. 라는 건데요. 아니 그럼 부장님께서 지금 페미니스트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진짜 분노를 막 쏟아내다가 진짜 그 시절에는 보이는 남자 진짜 다 한남. 진짜로. 심각하셨다. 왜 실장님 왜 목사님 눈치 보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다가 어느 순간 진짜 정신이 막 차려지는 게 그냥 분노 당연히 할 만한데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순간. 그냥 네. 정신이 그러다 갑자기 차려졌어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면 그 분노를 받아내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분노에서 시작한 페미니즘 운동 어떻게 표출되었나요? 이쯤 되면 약간 빅스비 부르듯이 우리 진아를 부르는 것 같은데 진아비
안녕하세요. 진합이에요. 네, 그럼 한국에서의 페미니즘에 대한 운동들을 아주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 홍대 몰카 사건 다들 아시나요? 홍대 몰카 사건의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가 남성이었는데 이것을 두고 성별에 따른 편파 수사라는 규탄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이 피해자였던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신속한 경찰 수사가 이성차별을 증거한다고 말이죠. 또한 불법 촬영에 반대하는 시위가 해화역에서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위에서 어떤 구호들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좋아요, 물론 좋아요. 불법 촬영 금지라는 핵심이 담긴 구호도 있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다. 네네. 네. 한남은 제기해라. 편파 수사하는 경찰들도 한남이다. 경찰의 90%를 여성으로 뽑아라. 경찰청장을 여성으로 임명해라. 등등의 구호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더 험한 말들은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자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조금 쇼킹하네요. 와. 네, 사실 이 시위들을 하면 보통 모든 집회 현장에 경찰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위 현장의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경찰들이 해주는 건데 지금 이 시위에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런 남경들을 혐오한다라는 거가 약간 핀트가 어디서 나가고 있는지 좀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세훈 부장님께서 정신이 좀 차려지더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진짜 저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저도 모르게 그냥 일반 남성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를 너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현생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냥 진짜 남자 새끼들 막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역으로 그냥 너무 가해자 취급을 받는 거죠. 잠재적 가해자 아니에요. 가해자. 맞아요, 잠재적 맞아요. 가해자 또는 가해자 그냥 그렇게만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남자라는 성별에서 성범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남성이라는 집단 자체가 다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사실 낙인이 막 찍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다들 아니 나는 성범죄랑 무관한데 아니 나도 여자 형제 있는데 그렇죠. 아니 나도 그런 기사 보면 화 나는데 피가 막 솟는데 왜 나는 덩달아 가해자 취급을 받냐 왜 나를 성범죄 질 사람으로 보냐 이런 원성이 막 터져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이 옳은가 이거 자체가 논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과 반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이거랑 관련된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떤 것이 도대체 문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잠재적 가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남자라는 그 겉모습을 하는 것으로만 가지고도 여성에게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조나 그 다음에 현실이 한국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 집단으로 몰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남성으로 배워왔던 그래서 무심코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행동했던 것들이 이게 젠더 폭력인지 성폭력의 양상이 될 수 있겠구나. 어렸을 때 손거울을 손에 쥐고 여자 친구들을 아니면 여자 선생님들의 치마 밑에 이게 넣으려고 했던 여성이 싫다고 해도 집까지 쫓아가서 전화번호 받아내려고 그 여성이 그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남성이니까 내가 이 정도는 여자 사귀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성찰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점점점 이런 건 젠더 폭력이었구나 이런 건 성폭력이었구나 하면서 그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꽤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재영 교수님이 잠재적 가해자라는데 저는 100%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586 세대에서는 있을 수는 있었겠죠. 저는. 그렇지만 그것을 왜 20대 2030 젊은 세대에게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10대 청소년에게 왜 그것을 책임을 전가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남녀 분리주의로 나가요. 네. 그리고 뭐 시선강간, 가부장제 이런 게 다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류의 문화가 시선강간이라는 문화가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가장 성평등하게 자란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너 잠재적 가해자야. 너 앞으로
그게 말이나 통할 것 같습니까? 일단 청소년들이 성평등하게 자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가 되는 뭐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 문화의 안에서의 그런 굉장히 성평등하지 못한 얘기들 10대들이나 20대들이나 30대들이 하고 있는 사실 다시 제가 변인선 얘기하지만 그게 다 20대였어요. 성평등한가요? 언제 성평등했나요? 10대들 성평등한 교육 어디서 받았나요? 예전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내가 성찰해 보니까 그게 다 성범죄더라. 자기 성찰한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성찰하는 행위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가해자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운동가들의 주장대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강간문화에 노출되고 너무나 많은 일반적인 남성들이 강간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그걸 공유해. 그런 사회라면 그럼에도 왜 강간범죄율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우리 사회 강간범죄율 낮습니다. 치안은 매우 안전한 사회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여성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공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공포를 어떻게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실제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그렇지 않아 라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는 보는데 이제 남자 교수님께서 예시를 들면서 내가 뭐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손걸 가지고 장난쳤다 들으면서 약간 내 때는 진짜 저런 짓 하면 오히려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끌려가서 맞았거든요. 네, 보통 이런 세대에서 살았어요. 우리 진아나 이제 세훈 부장님도 네, 아마 제가 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쵸,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한때 다 조폭마누라라는 그런 별명이 그쵸, 이제 어릴 때는 특히 여자들이 더 키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조금 오세라비 작가님께서도 도대체 언제적 얘기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틀자마자 갑자기 남자분이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봐야 된다라고 말해서 되게 막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쵸. 네. 요즘 토론들을 보면 남자 페미니스트들도 종종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설득을 당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 영상에서 이선옥 작가님께서 여성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공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우리 사회는 강간 범죄율이 낮은 치안이 안전한 편에 속하는 사회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봐야 한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팩트는 팩트고 감정은 감정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성범죄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지금 포인트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성범죄자 비율, 남성들이 더 많은 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 팩트를 들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걸 우리 자매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1번 반응, 남자놈들 아주 더러워, 아주 너네는 잠재적 가해자 소리를 들어도 싸, 이렇게 막 분노를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2번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 영상 또 함께 보고 오실 텐데요. 좀 영상들이 이쪽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보고 오시겠습니다. That women who voted for Hillary, women who have strongly supported the feminist movement and supported the left are feeling disenfranchised given the current climate of sexual brutality and oppression brought to light in Hollywood recently? So I think that people have a willingness to blind themselves to facts that they don't want to see. And so what I've seen a lot is people saying, well, the problem of sexual harassment isn't unique to Hollywood and has nothing to do with our culture regarding sex, a leftist culture regarding sex. No, it has to do generally with men. Right? It has to do generally with American society. It has to do generally with power relationships. It's funny how everybody is willing to generalize as soon as their ox is gored. Right? As soon as the left sees, wait, our culture, our feminist culture that we said that we were going to promulgate and was going to protect women hasn't protected women, nearly at all, then all of a sudden it turns into, well, it's not us that sin, it's men that sin. Right? And so I've been getting a lot of this online in the last couple of days. It's you men who haven't stood up. And I keep saying, what do you want me to do? And I'll do it. Really, what do you want me to do? If you show me a rapist like Harvey Weinstein allegedly is, then I will say, send him to jail or castrate him, right? This is not difficult. But if you just say to me, you don't acknowledge the rape culture, again, I need you to define that, and I need you to explain to me what I did. Really? I didn't do anything. And I think the vast majority of people in this room didn't do anything. And if they did do something, then maybe people should report it to the police, because that seems to me the best way to root out evil is to actually have law enforcement get involved. So the left is, so the question of what the left is doing about this, do they feel disenfranchised?
No, I think they're just going to blame the same people they always blame because we're all in our own little bubbles. Should they feel disenfranchised? 100%. Because in a society that treats sex as transactional, in a society that basically reduces sex to any sort, just a physical transaction that is based solely on consent, it makes it very difficult to explain why it is that the casting couch in Hollywood is bad per se. Right? There's actually, like, feminist theory says that it's bad because of power imbalances, but the sort of libertarian culture of the left suggests that power imbalance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it. If I feel like trading my body for a part in a movie, well, that's my business. And if you say differently, then you're slut-shaming me. Right? So that's, well, you can't really have it both ways. Either it's bad or it's not bad. And if we are going to figh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it seems to me that we have to do a couple of things. One, we have to reinvest sex with value beyond just a physical transaction. It's not just two people who are getting each other's rocks off. It actually means something beyond that. There's a relationship that's attached to it. And beyond that, I think that we need to re-inculcate in men themselves, not just the teach men not to rape routine. Like, again, it's such a weird concept. Like, when I was 11, my dad didn't sit me down and say, son, don't rape people. Like, if you have to teach your child that, my guess is that you got a bigger problem than that on your hands. What my dad taught me was to be a gentleman and to treat women with respect. And that has to do with being a gentleman and recognizing differences in sex roles. Because one of the things that's happened is that traditional masculinity, the idea that it is a man's job to protect women, this is one of our jobs as human beings, as men, to protect women, the feminist movement doesn't like that. Well, then you can't blame us for not protecting women if you don't want us to protect women. Like, I want to protect women. I think men should protect women. I think one of the reasons God put man on earth is to protect women. Okay, well, then it is incumbent on me to protect women. But if you're telling me that I can't even open a door for a woman because this is somehow an offense to her honor, and that if I say that it's man's job to protect women, that this is somehow reinforcing gender stereotypes, then don't come whining to me when bad stuff happens. Because the answer to bad behavior is good behavior. The answer to vice is virtue. The answer to vice isn't just yelling and hashtagging crap. 네, 이제 영상 후반부에 신이 주신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 세훈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인정한다는 건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걸 막 수정하려고 들지 않는 거. 하나님이 여성을 연약하게, 그리고 남성을 만약에 그런 여성을 보호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지으셨다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게 여자의 주체성을, 독립성을 박탈해요. 수정할래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약간 파괴잖아요, 파괴. 그쵸. 그냥 하나님과 인간, 창조자와 피조물의 이 사이에 이 성립되어야 되는 질서를 그냥 파괴해버리는 거는 보면은 그냥 어느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실 상황이에요. 그렇죠. 쿠데타. 네, 그렇죠. 성경 말씀을 잠깐 보자면 이사야서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와, 소름. 약간 그쵸, 이 그쵸. 존재랑 너무 비슷한데, 우리 이 상황을 가지고 대입해 보면, 하나님, 당신이 여자를 연약하게 지었나요? 왜 당신이 여자를 연약하게 지었어요? 왜 남자가 강해요? 왜 여자가 출산해요? 불공평해요. 왜 남자가 성적 유혹에 약해요? 여자가 약해서 여자를 괴롭히니까 당신이 잘못됐네요. 당신의 질서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당신의 질서를 바꿀 거예요. 약간 딱 이렇게 하는 꼴이에요. 맞죠. 정말 딱 그런 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남자가 물론 성범죄에 약한 건 진짜 사실인데, 명백한 사실인데, 근데 이게 그냥 보이는 성별에 국한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 그냥 밖에서는 우리가 페미니즘을 말하다가 교회에서만 영적 생활을 막 90번 가까이 들을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음부의 권세가 한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죄를 발현시켜서 어떻게 죽이는지 그거를 인지한다면 그냥 우리가 한 성별에 무조건 죄를 몰아넣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라고 무조건 성중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미디어의 실체 음란물 편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도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이 음란물에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조사 결과를 우리는 다 봤죠. 사실 그때 이 음란함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각자의 연약한 점이라는 것이 드러났었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참 이 세대가 너무 악하고 음란함이 절정에 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드러났지만 그동안은 남자의 성범죄에 좀 더 집중이 됐던 상황입니다. 이거를 그냥 누가 더 죄 많이 지었으니까 어떤 성벌이 더 악해 이렇게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냉철하게 그냥 죄가 발현되는 모습, 방법, 카테고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보이는 성별에 다 뒤집어 씌워진 거죠.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군가에겐 사치로, 거짓말로, 음행으로, 교만으로 성별과 상관이 없는 이 죄의 발현이 참 시기 좋게라고 해야 되나? 남성이라는 육신의 기질과 범죄 유형으로 잘 숨었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마귀 아주 간교합니다. 분해. 자, 여러분, 우리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쵸. 우리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남성이 강간 문화를 공유하고 잠재적 가해자라면 그냥 순수 악 그 자체인데 하나님이 그럼 아담을, 남자를 대체 왜 지으신 걸까요? 그렇죠.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 그럼 연약한 그릇이라고 여자들을 도대체 왜 지으셨냔 말이에요. 저도 여잔데 그쵸? 아니 무슨 서바이벌 지구에서 살아남기도 아니고 막 착취와 고통, 출산, 억울함의 아이콘인 여자 대 순수악, 성범죄 막 그런 막 성욕의 아이콘인 남자 막 이렇게 남자 대 여자의 싸움의 그런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걸까요? 하나님 지으신 건가요?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과 마귀가 하는 일들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정말 필요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주 명쾌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과거의 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인정하고 뭐 순종은 하고 싶지만 도저히 그게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별로 순종할 생각도 없는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약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남자들이 성적으로 약하니까 그럼 성범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라는 거야? 이러면서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 아니 저희 말을 조금 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걸 좀 이성적인 사고를 했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쵸? 이제 위에서 우리가 말했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그쵸. 성범죄자 그래 남자들 중에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진짜 그 성별이 다 그렇다. 위험해요. 목사님 남자. 그쵸, 위험해. 이제. 너무 위험해요. 서댄저 위험해요. 그쵸. 이제 일반화시키는 건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네, 그렇죠. 제가 지금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과거에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아동학대나 신생아 유기, 뭐 이런 사체 유기 같은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성별이 보통 어느 성별인가요? 여자죠. 왜냐면 여자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논리랑 똑같이 얘기를 하자면 그럼 여성들은 잠재적 아동 학대자, 신생아 살해자들인가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 세훈 부장님 현숙한 애주머니 되고 싶다는데. 아멘. 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잠재적 아동 학대자, 뭐 신생아, 뭐 학대자, 뭐 유기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건 너무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범죄는 그 개인의 책임이고 문제이지 그가 속한 집단이나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집단적 사고 아주 좌파적이에요. 좌파적이에요. 네, 그 문제는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 문제 의식을 삼는 게 뭐냐면 이 남성성 때문에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를 이제 어떻게 도출을 해내냐면 유해한 남성성을 없애버리자라는 결론을 도출시키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반성경적인지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Rape, murder, war. They all have one thing in common. Men. Aggression, violence, ambition unchecked by conscience, all the stuff of toxic masculinity, right? And the solution is obvious. Make men less toxic. Make men less masculine. Make men more like women. But I'm here to tell you that that way of thinking is not only wrong, it's dangerous. Here's why. When you try to make men more like women, you don't get less toxic masculinity. You get more. Why? Because bad men don't become good when they stop being men. They become good when they stop being bad. Aggression, violence, and unbridled ambition can't be eliminated from the male psyche. They can only be harnessed. And when they are harnessed, they are tools for good.
not for harm. The same masculine traits that bring destruction also defeat tyranny. The traits that foster greed also build economies. The traits that drive men to take foolish risks also drive men to take heroic risks. The answer to toxic masculinity isn't less masculinity. It's better masculinity. And we know what that looks like. It's a young man opening the door for a girl on their first date. It's a father working long hours to provide for his family. It's a soldier risking his life to defend his country. The growing problem in today's society isn't that men are too masculine. It's that they're not masculine enough. When men embrace their masculinity in a way that is healthy and productive, they are leaders, warriors, and heroes. When they deny their masculinity, they run away from responsibilities, leaving destruction and despair in their wake. The consequences can be seen everywhere. 1 in 4 fathers now lives apart from his children, and children who grow up without a dad are generally more depressed than their peers who have a mother and a father. They are at far greater risk for incarceration, teen pregnancy, and poverty. 71% of high school dropouts are fatherless. Of all the rocks upon which we build our lives,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and we are called to recognize and honor how critical every father is to that foundation. That was said by then Senator Barack Obama in 2008. If we are honest with ourselves, he went on, we'll admit that too many fathers are missing from too many lives and too many homes. As much as we try to deny the need for real masculine strength in society, there's no denying its necessity. Healthy families and strong communities depend on the leadership and bravery of good men. Yet, the current trend is to feminize young men in the hopes of achieving some utopian notion of equality and peace. And it starts at the earliest ages. In the school classroom, boys are invariably the problem. On the playground, aggressive games like dodgeball have long been banished. We tell young men that their intrinsic desire to compete is wrong. Everybody gets a trophy. Don't run up the score. This anti-male tilt continues on through higher education and into the workplace. It has created millions of tentative men, unhappy women, and confused boys and girls. Here's a secret that every woman knows. Women want real men. Men they can count on and, yes, look up to. No amount of feminist theory will change that. I don't know any woman at any age who is attracted to a passive man who looks to her to be his provider, protector, and leader. Every woman I know wants a strong, responsible man. That's not a consequence of a social construct or cultural pressure. It's innate. The devaluation of masculinity won't end well because feminine, passive men don't stop evil. Passive men don't defend, protect, or provide. Passive men don't lead. Passive men don't do the things we have always needed men to do for society to thrive. In his book, The Abolition of Man, English social philosopher C.S. Lewis writes about this problem. He describes the tension between cerebral man and visceral man. By his intellect, Lewis explains, man is mere spirit, and by his appetite, mere animal. We need both. Take away one, and you're left with a man who's either weak or wicked. And in a world of wickedness, weak men are nothing more than enablers of wicked men. Rape, murder, war. They all have 2 things in common. Bad men who do the raping, murdering, and warring, and weak men who won't stop them. We need good men who will. It's not masculinity that's toxic. It's the lack of it. 네, 저는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더 위대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속성들이 잘 발현이 된다면 정말 좋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용하고 남용한 게 인간들이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바로 쓰면 가정이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섭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영상을 넣었던 이유가 이번 주제가 이렇게 페미니즘에 대한 내용이라서 형제분들을 드디어 우리가 억울했던 부분들 니네가 대리발현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형제분들에게도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남자다워져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오히려 남성들이 여성들의 기에 눌려서 우물쭈물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사실 형제분들 좀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남성성을 가지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든든한 부양자, 지도자,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그럼 진아비, 그러고 보니 아까 우리 세은 부장님께서 남자도 여자도 다 이 음란함에 연약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 봤던 남성들이 성범죄의 가해자였던 케이스 말고 그 반대로 여성들이 성범죄의 가해자였던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성 비하 발언 때문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사퇴하고 그 자리에 여성인 하시모토 세이코가 새 위원장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과거 2014년 피겨스케이트 선수에게 무리하게 입을 맞추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인 거죠. 또한 여성 성범죄자, 그러니까 성범죄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10년간 10배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부터 숫자가 아주 많이 나올 테니 한번 잘 들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29일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여성 성범죄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 2019년 1000명대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2005년 41명에 불과하던 여성 성폭력 가해자는 2016년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선 이래 2017년에 829명, 2018년에 972명, 2019년에 1154명으로 증가 일로에 있다고 합니다. 이 해당 통계는 추행과 강간 등만 추린 것으로 단순 희롱까지 포함하면 피해 남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찾아본 결과에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7년에 발표한 남녀 근로자 모두를 위협하는 직장 성희롱 실태에 따르면요. 남성 근로자 4명 중에 1명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전체 성범죄 중에 가해자 중 여성 비율도 13.6%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사실 여전히 성폭력 가해자 중에 절대 다수가 남성이고 여성 피해자가 훨씬 많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성 성폭력 가해자 수 급증은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페미니즘이 활발해진 2018년 우리는 애주머니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밖에서는 활발해졌습니다. 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도 남성들의 성희롱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를 주변에 상담한 적이 있다는 남성이 무려 13.1%, 네, 17.5%를 기록한 여성과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죠.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들 통계 모두가 수사기관보다 4배가량 피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어요. 남성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던 거죠. 네. 사실 여기서 방금 말해주신 부분들이 잘 몰랐던 팩트들인 것 같습니다. 세은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음란은 남녀 불문하고 약점이다라는 걸 조금 통계로 실제적으로 잘 풀어주신 것 같네요. 우리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예수 믿는 자들로서 남자가 더 더럽니 여자가 더 더럽니 이러고 배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아니죠. 마귀역사다. 사회 구조고 뭐고 일단 음란한 세대와 악한 영의 역사가 남녀를 오히려 더 분리하고 찢는구나 라고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대로 페미니스트들의 생각대로라면 남자들은 아무튼 잠재적 가해자고 나한테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혐오를 안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페미니스트들한테는. 그래서 이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다룬 것도 사실 이 이유가 있는데 사실 여성분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또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죠. 대학 청년회 내에서 저번에 그 음란물 사역을 했을 때 N번 방과 관련된 영상이 나왔었죠. 네. 그때 많은 자매분들이 유혹까지는 아니더라도 극대노를 극대노를 하셨고 왠지 모르게 형제분들의 채팅은 올라오지 않고 왠지 모를 숙연함이 느껴지면서 그쵸. 이 사태를 보시고 앞에 계신 영배 목사님께서도 그때 이런 거 하면은 형제들은 괜히 죄 지은 것 마냥 조용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짠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정리를 하자면 자매 여러분들, 저도 자매라서 너무 그 마음 익숙하고 여기 다 자매분들 있잖아요. 너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남성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반인류적인 짓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그러한 범죄자들과 일반 남성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노의 대상이 일반 남성으로까지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 페미니스트가 되는 첫 발걸음을 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터져 나와요. 지금 이제 사진으로 나갈 텐데 30대 여자 납치 사망 사건에
남성 6시 이후 통금이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영국에서 어머. 예,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네, 의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무튼 하나 잡고 갑시다.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시각은 남자를 혐오하게 되는 시작이다. 저렇게 되면 목사님 화정을 못 하십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아 근데 그거 아세요? 페미니즘이 단순히 남자만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모두 까기 인형인가요? 여자도 혐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충격적이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거는 제 친한 친구의 경험인데요. 그 친구가 진짜 충격이라고 저한테 말해줘가지고 저도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한때 페미니즘이 한창 핫해졌을 때 이제 제 친구도 페미니즘이 그냥 양성평등 주장하는 운동이고 뭐 여권 신장, 여권 증진 이런 운동인 줄 알고 페미니즘에 발을 담갔대요. 이제 페미니즘 긍정적으로 너무 생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가입하고 봤더니 막 글을 보는데 막 탈코 막 이런 글들을 쓰더래요. 그래서 그 단어가 뭔지 막 찾아봤더니 머리를 짧게 자르고 치마 안 입고 화장을 하지 않는 게 탈코르셋이라는 그게 줄여서 탈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여자가 꾸미지 않으면은 욕먹고 다이어트 안 하면은 또 여자로도 안 보는 남자들 때문에 그동안 여자들이 꾸몄던 이유가 남자들이 그걸 원해서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우리가 꾸민 노동을 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여성 인권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억지로 꾸미게 했던 코르셋을 벗기 위해서 짧은 머리를 하고 화장하지 마라. 치마 입지 마라. 이거를 강요를 했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가 그걸 보고 이건 좀 이건 좀 아닌데 아니 나는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진짜 입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말을 하면 할수록 그거 진짜 너 속는 거야. 너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그 페미니스트들이 너 그 남성 문화 따르고 있는 너 진짜 불쌍한 애라고. 나 진짜 아니라고. 너 불쌍한 애라고. 나 진짜 아니라고. 그죠. 한장 파트네요. 네, 이런 거를 저한테 되게 많이 얘기해 줬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카페에서 가끔 그 친구처럼 아니 나 화장하고 자기 관리하는 거 나 진짜 꾸민 노동 아니라고. 나 힘 안 된다고. 노동해서 나 돈 받는 것도 아니라고. 나 좋아서 한다고. 약간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흉자다. 또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흉자. 주일날 이런 말을 흉자다. 의식이 깨어나지 못했다. 이런 사람 취급을 하니까 이런 카페에 대해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현생 살자 싶어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카페 탈퇴했다고 그런 썰을 저에게 페미 탈출 썰을 풀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썰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썰이었어요. 네, 사실 외모가 경쟁력이 된 사회가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됐던 상황, 여자라면 충분히 한 번 이상씩은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누구 탓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페미니즘을 접하지 않은 여성들은 그냥 예뻐 보이고 싶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외모에 대한 그 욕망을 그냥 나의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남자 때문이야. 한남 때문이야. 한남들이 자기네들 보기 좋으라고 우리한테 정해놨어. 강요했어. 약간 이렇게 미의 기준이 남자 기준으로 설정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미디어로 전파돼서 우리가 그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강박관념을 갖는 여자들을 막 계몽시키려고 맞아. 그리고 또 그걸로 강압하는 그 남자들에 대한 반발심으로 막 똘똘 뭉쳐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억지로 강압했다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도 어찌 보면 피해자 의식이 좀 깔려있는 그런 사고 방식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포인트는 이겁니다. 누굴 탓할 것이냐, 내 자연스러운 욕망이냐, 아니면 남자 혹은 사회의 탓이냐. 진아도 관련된 경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 과거가 다 드러나는데 저는 이 탈코르셋이라는 단어가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몇몇 친구들이 갑자기 탈코르셋을 하겠다며 쇼컷을 하고 제 눈앞에서 등장을 했던 것이 아주 새록새록할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에 관한 단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나는 페미니스트다 하는 친구들 말고도 그냥 저랑 놀던 친구들도 갑자기 어디 놀러 갈 때 너 오늘 꾸미고 갈 거야? 라는 이 말을
야, 너 오늘 코르셋 점 매고 갈 거야? 이러면은 완전 꽉 조이고 갈 거야. 막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그런 단어들을 재밌다고 사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역시 거친 과거를 네. 압축적으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매워요. 네, 페미니즘 용어가 일반 여고생들에게도 만연하게 퍼져 있다라는 현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과연 여자들은 억지로 꾸미는가, 그리고 여자만 꾸미는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보기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은 남자도 여자도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시를 들어서 헬스에 목숨 거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키가 남자들의 프라이드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여자들에게 외적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하나같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어깨 넓고 아멘. 네, 이런 답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화장을 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그런 꾸밈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남성이 만들어둔 기득권의 문화와 억압 때문에 우리가 화장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성 CEO들이나 재벌가 딸들은 굳이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뭐가 아쉽다고. 그죠? 아니, 여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성에게 너무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탈코를 왜 강요해요? 이 탈코를 강요하는 이 상황은 개인의 선택이 전혀 존중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전체주의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보이는 사진이 너무 충격적인데, 여기서 흉자라는 건요, 여러분, 화장을 하고 예쁜 치마를 입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여자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쪽 카페 커뮤니티의 뜻을 물어봤더니 한남 예비 신부라는 댓글이 돌아왔죠. 그리고 탈코르셋을 하면 노출이 없는 옷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하고 화장을 안 하면 남자들과 결국 외향이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이제 자신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그냥 뭐 이류 남성이 되기를 바라는 건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게 분명히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여성으로서의 삶의 불편함을 느끼고 시작된 운동치고는 이제 너무 그 목적과 정도를 넘어서서 무분별한 혐오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에서 페미니스트들의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또 그대로 맞받아치는 남자들도 있어요. 이들의 여성 혐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게 뭐죠? 네,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데 너무한다. 네, 이제 원래는 12 한남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맞받아친답시고 12 한녀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수준이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가 되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들의 사고관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페미니스트들은 이 사회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사회 구조 자체가 가부장적이고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유리천장에 부딪히고 있는 불평등 구조 속에서 억압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마치 남성은 일단 가해자, 여성은 일단 피해자, 남성은 일단 억압자, 여성은 맞습니다. 일단 피억압자, 이렇게 보는 관점이네요. 마치 마르크스가 세상을 억압자인 부르주아와 피억압자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눈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회 구조 때문에 여성들은 불행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여성의 방은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나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 이 관점이라는 게 마치 렌즈랑 같은데요. 페미니스트들은 모든 현상들을 보고 다 이건 이 사회의 여혐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 사진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멘이 남성주의적인 단어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 우먼이라고 했었죠. 네, 지금 모든 거를 다 이제 다 모든 사회가 다 여혐이다라고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저런 이미지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점점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에 따라서 저렇게 인터넷 넷상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권에서도 이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놓고 페미니스트 시장 후보가 3명이나 됩니다. 이게 지금 여자 정치인 뻥찬다.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여자라서 뽑고 뭐 남자라서 뽑는다? 아마 아이고. 초딩 뭐 옆에 있는 온수초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네. 능력, 역량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공약을 잘 봐야 되는데 선거가 3일 남은 이 시점에 우리 페미니스트 시장 후보님들의 공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님께서는 공직사회 성폭력 근절, 디지털 성범죄 추방, 서울시 성별 임금 격차 유리천장 없애기 등을 공약하시면서 지난 12월 예비후보 등록되는 서울시 25곳 보건소에 이 임신 중지 약물을 이 미프진 이거를 상시 비치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놓으셨어요. 낙태를 그냥 상시 세상에. 비치할 수 있는 그 약물을 그냥 뿌리시겠다고. 그렇죠. 이제 임신 중지 약물이라고 하셨는데 페미니즘과 낙태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쵸. 네, 그 부분은 우리 2차 다음 주 토크 콘서트 때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진아비도 더 공약을 나눠주시죠. 네, 한 후보는 모든 공약을 여성 정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디 한번 볼게요. 여자 혼자 살기도 좋은 서울이라는 슬로건 하에 여성 안전, 주거, 일자리, 의료, 학교 폭력 등 5대 공약을 제시하며 비혼 여성을 위한 정치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주택공사 50%를 여성 세대주에게 의무 할당하는 공약을 만들었죠. 이 후보는 당연하게도 당선이 목표라는데 서울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다 나한테 투표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선이 된다고. 이거 마치 아까 부장님께서 이러면 초딩 반장 선거랑 다를 것이 없다고 하셨던 게. 아니 봐봐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방금 우리 진아비가 말해준 이 당은 창당 1주년 만에 성장세가 진짜 엄청나요. 지난 4.15 총선에서 약 21만 표를 얻어가지고 이게 되네요. 이 30여 개 정당에서 10대 정당에 들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이게 또 어떤 후보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받는 복지이기 때문에 가부장제 탈피와 연관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비혼도 이 페미니즘과 관련 이슈거든요. 아무튼 사실 정치적 영향력을 뭐 그래봤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젊은 정치인들이 페미니즘을 아예 간판으로 걸고 나왔다는 거는 이 페미니즘 이슈가 얼마나 강하게 정치권을 뒤흔드느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류 후보 중에서도 이 여성 정책들이 이번에 그 강조점이 되기도 했었죠. 네, 2018년도에는 박 의원님이 각종 선거에서 남녀 동수를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남녀 동수 법안을 연내 발의해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 총수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추천하고 여성 의무 추천 비율을 위반할 시 해당 선거의 여성 추천 보조금 배분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또 당내 경선 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식입니다. 네, 뭐 아까부터 자꾸 50%는 여자로 맞춘대요. 이게 바로 여성 할당제 이슈거든요. 이게 좀 다음 주도 함께 보겠지만 참 그냥 여자 많으면 좋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돼요. 이건 정말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에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쯤 하면 이제 정치권에서의 페미니즘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교육에도 이 페미니즘이 아주 짙게 깔려 있다고 하는데 그 사례를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2017년 9월 6일 검정된 도덕 교과서들인데요. 여러분 이게 도덕 교과서입니다. 도덕. 이제 미래엔 비상교육. 네. 잠시만요. 네, 지학사, 헤네메듀, 금성출판사, 교학사, 리베르스쿨, 천재교과서에서 성평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몇 개의 교과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성평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몇 개의 교과서는 사례를 여성이 피해받는 걸 첨부하고 남녀차별의 근거를 남녀평균 임금 차이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OECD 평균 남녀평균 임금 격차 1위라는 게 도표로 들어가 있고요.
남성이 돈을 더 벌어서 여성이 피해를 받고 있는 교과서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 취업과 승진에서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남성을 우대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 남녀 차별의 예다. 이렇게 당당히 써뒀는데 아니 통계도 없는 주장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써두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모르는 아이들은 믿겠는데요. 그쵸. 그리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생각 열어보기라는 부분에 1번 여성과 관련된 속담을 찾아보고 인권과 관련되어 분석해보자. 2번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넣어뒀는데요. 이는 과거의 여성은 피해자였고 현재도 동일하다라는 사고방식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탈코르셋이라는 개념 기억나시나요? 그것을 무려 교과서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네, 전족과 다이어트의 공통점이라고 하며 현대 여성 대부분이 자신을 뚱뚱하다고 평가하고 다이어트를 한다. 이는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네, 이걸 배우는 여학생들이 당장 뛰쳐나가서 여성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참 신기할 정도네요. 사실 이렇게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는 교과서에 성차별을 알아본다라고 하면서 남성만 이제 남성들이 차별받고 있는 사례는 하나도 안 넣고 여성들만 차별받고 있는 사례를 이렇게 무더기로 넣어두는 것은 상당히 좀 여성들은 피해자다라는 것을 주입시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아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한테 특정 성별한테 피해자라는 신분, 가해자라는 신분을 씌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화 속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영화에서 어떤 이제 페미니즘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그런 걸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영화에는 페미니즘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제 남녀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으로 영화에서 그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첫째, 여성의 우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모든 것을 잘 이행하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벨 아십니까? 자신이 늘 로맨스 서적만 읽는 것이 취미라고 하시는데 이런 사람이 정작 한밤중에 숲길에서 길을 아주 잘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라푼젤도 아시죠? 주인공이 부모가 없이 마녀의 손에 자라면서 평생 동안 원탑에 갇혀 살아야 했는데 원탑에서 처음 나와봤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지 않는 것은 물론 두려움 또한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한 가지 구호가 생각이 납니다. Girls can do anything. 네. 뭐 영화에서 여성 서사로 이루어지는 영화들 중 다수가 현실성이 없이 영웅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뭐 사실 뭐 다 히어로물들이 그렇지 다 않나요? 그렇죠. 네, 슈퍼맨이나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히어로들도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건 매한가지일 텐데 또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될까요? 문제는 이 영화들이 남성을 그리는 방식이에요. 이 페미니즘 요소가 들어있는 영화에서는 남성이 굉장히 한심스럽고 범죄나 짓고 생각 진짜 하나도 없고 약한 사람이나 괴롭혀 쌓는 그런 비리를 저지르거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에 비해서 여성 캐릭터들은 너무 현명하고 너무 육체적으로 충분한 힘이 있어가지고 남자들 도움 하나도 필요 없고 이제 문제 다 해결하고 위기에서 모두를 구해내는 그런 캐릭터로 이제 막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레리꼬 이제 레리꼬 왕국에서 영화에서 아렌델이 물에 덮쳐지려는 순간 엘사가 등장해서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하고 자매는 이제 목숨 걸고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데요. 이 와중에 이 상황에서 크리스토퍼 그 남자 주인공은 사랑을 구해야 하는 모습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페미니스트들 막 한남 막 사랑 못 잃어 한남 여자 못 잃어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 게 막 자기도 모르게 뇌에 또 주입돼요. 여자들은 진짜로 안나랑 막 살 궁리만 하고 막 뭐야 저는 막 이런 소리만 절로 나와요. 그런 행동을 하게 그려요. 일부러. 또 엘사랑 안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만난 계기를 보여주는데 이때도 아버지가 엄마를 구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를 구했던 과거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사상을 심는구나. 정말 우리나라 영화 걸캅스에서도 여성 캐릭터들은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고 남자 캐릭터들은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도 비리를 저지르거나 여성을 이용해 먹거나 혹은 악을 탐하고 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이 왕자의 키스를 받아 생명을 새로 부여받는 공주, 남자 때문에 새로운 행복을 찾는 그런 여성의 전형적인 신데렐라의 모습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주도하고 여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적 존재로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여성이 주체적 존재다? 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이런 영화를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남성에 대한 시각이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강한 남성이 아니라 약한 남성, 비리비리하고 한심하고 무능력한 남성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 남자들도 되게 한심해 보이고 여성들이 남자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되게 쪽팔리다, 되게 멋지지 않다 라는 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남자가 잘하는 일, 남자가 못하는 일, 여자가 잘하는 일, 여자가 잘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데 특정 성별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이 과연 옳을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 1차 리시브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참 많은 이슈를 다뤘습니다. 아직 그래도 성차별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OECD 남녀 임금 격차 지수나 뭐 그런 실제적인 통계들을 바라봤을 때 아무튼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있으실 수 있는데 그 팩트를 아주 그냥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나눠서 다 쪼개버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과 여로 주제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네요. 제가 남성인 게 오늘 부끄러워지는 이 남자애들 다 나간 것 같아 지금. 나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예, 먼저 오늘 리시브 콘서트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것을 배후에서 이용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르크스주의는 결국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구조로 계급을 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도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사회 계급으로 이 부분을 사회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계급적인 시야에서 본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맞아? 프레임이죠. 프레임.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전부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은 빨갛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 맹점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녀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남녀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자의 입장이십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있는데 이 정치인을 중심으로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죠. 그리고 이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는 이것을 기점으로 미국의 흑인 노예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녀 평등이라는 이 실질적 가치가 실현이 되는데 이 항상 역사의 중심에는 남녀 평등을 이루어가는 핵심적인 길목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서 있었다라는 거. 제가 그거를 좀 입증을 시켜드릴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제도가 전통적 의미에서의 가부장 제도일까요? 여러분들 전통적 의미에서 가부장 제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가장이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을 집에 통솔하는 가족 형태. 수긍이 되는 사람도 있고 수긍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가부장권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 가산에 대한, 재산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 가족의 영속성을 실현할 가계 계승권. 네, 가계를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부장권 아래서는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서도 일부 다처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인물들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경은 분명히 일부 일처를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 다른 나라의 가부장 제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 여러분들 역사상 가장 가부장 제도가 심했다라고 하는 로마는 아이들에 대한 생살권이 있습니다. 매각권이 있습니다. 징계권이 있고 혼인과 이혼의 강제권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가부장 제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그럼 그 당시 기독교 가정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의 가정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제도에서 선두적인, 여기서 말하는 선두적이라고 한, 지금 진보 인사들이 말하는 진보가 아니고 성경이라는 본질을 항상 추구하고 지향했던 그룹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페미니스트들이 여권 신장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교회가 교회로서 영권을 회복할 때, 아까도 얘기 나왔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학 청년회에서도 직분자들 중에 남자 직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매 직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사심 없이 들으세요.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창조해 주셨죠. 근데 자녀가 한쪽 성에만,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게만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쪽 아버지에게만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부성과 모성이라는 형태의 사랑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남성적인 부성도 받아야 되고, 부성적 사랑도 받아야 되고, 모성적 사랑도 받아야 된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이게 이 전통적 의미에서 말하는 부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라는 건 뭐죠? 내가 당신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아버지라는 거, 영원한 아버지라는 건 본질이라는 의미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아버지, 엄마. 그래서 저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 보면은 이제 이쪽 진보적 인사들이, 여성 운동가들이 보면은 굉장히 할렐루야죠. 난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부성만 있을까요? 모성만 있을까요? 부성도 있고 모성도 있죠. 성경에서 부성으로 작동되는 게 뭐죠? 아까 나왔던 논의처럼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지기로 세우셨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들이 주로 감당해야 될 역할은 뭐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형제들이 주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뭐죠? 그리고 자매들이 잘할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분배가 되어 있죠. 어느 일이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은 뭐죠? 내가 지극히 작은 한 파트를 맡았을 때 그거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진실성 있게 감당하느냐. 그럼 영혼 관리는 무조건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막 충성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보시는 부분은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감사해서 내가 운전을 하던 작년에 겸실이 우리 겸손부장이 차량실장 했잖아요. 그래서 찬양실장 했다가 차량실장 했다가 올해는 부장 하는데 그럼 내가 차량 금요 철야 끝나고 돌아가는 귀가하는 아이들 이거 섬겨주는 일은 작은 일이고 부장하는 일은 큰 일이고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 가부장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가부장제 우리 잘 알죠? 권리 복종 관계입니다. 영국의 가부장제 부인을 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성경에 오늘은 다 설명을 안 하겠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말씀과 그 당시 사회에서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비교했을 때 어느 법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더 어떤 쪽이 남녀 평등을 더 실현하는 법이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구속의 관점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레위기서에 보면 나와요. 제사 드릴 때 남자가 지었던 여자가 지었던 죄 똑같이 속죄죄, 속건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제물을 들고 나오라고. 구속의 관점에서 성경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차원에서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말을 거니까. 두 번째는 남자인데 그것도 유대 남자인데 사마리아 이방인 여자에게 말을 거니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남녀를 전혀 차별하고 있지 않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여성의 인권에 대한 운동과 이런 부분들을 뺏긴 거예요. 이렇게 마치 교회는 굉장히 가부장제적인 남성 중심의 공간인 것처럼 사회적 시선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는 전혀 비성경적인 관점이다. 여러분들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문맥을 끊고 이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남녀 차별하는 것 같죠. 이거는 어떤 맥락이냐면 그 앞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공예배 시 질서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이 되게 수다가 심하고 이게 말의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 시간에도 막 누구랑 이게 그런 수다스러운 여성들의 그 무분별한 수다 무절제한 행동을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사도권을 가지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권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성의 교회 공식 집회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정에서 남편의 영적인 질서를 받고 관리를 받으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성경은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많고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여성들이 등장하죠. 그 당시 구약에서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로도 안 챘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아까 아주머니 했잖아요. 애주머니인데 애 낳는 짐승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게 당시의 여성들에 대한 시각입니다.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은 뭐냐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국가의 노획물 중에 하나예요.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대했다? 여성을 인격적으로 우대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전부 증인들 중에 대다수가 오늘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냐? 바로 여성들이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 약간 좀 남성 우리 형제들이 위축되는 진행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다. 우리 대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고 그리고 실제로 자매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교회 다니는 자매들도 너 남성 같은 형제가 좋아 아니면은 여리여리한 형제가 좋아 그러면은 전부 다 남자가 남자다웠으면 좋게요. 이 말합니다. 이 말. 그죠? 진아는 너가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남녀가 이렇게 다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너가 집에서 애 보는 게 좋아? 남자가 집에서 애 보는 게 좋아? 제가 집에서 애 보는 게 좋아. 실제로 자매들한테 물어보면은 남자가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죠. 남자가 남자답게 처신하는 것을 요구한다. 남성은 어떤 존재죠? 뭐 이상한 거 보면서 눈 뻘개 가지고 히히덕거리는 그런 남자가 아니고, 그죠? 언론 보도상에서 어두운 후미진 골목에서 이상한 짓 하다가 걸려서 고소 고발당하는 남성상이 아니고,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업가, 사역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두에 서서 리더로 성장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교회도 원하고 자매들도 요구한다. 우리 대학 청년의 형제들이여 일어나자. 우리가 영권을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이제 전교인 우리 작정기도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4부 시간에 짧게 오늘 한 15분 정도 기도했는데, 내일부터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작정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꼭 경험하는 우리 대학 청년의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작정기도는 평상식 때 하는 기도랑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인 힘은 배가 된다. 왜? 일단 파송되는 천사의 양이 달라요. 그래서 작정기도 같은 경우는 작정이라는 건 우리가 작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작정에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직분자들 여기 많이 들어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작정에 동참시킬 거냐, 우리 부원들을. 이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들 작정기도는 그래서 막역사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펑크 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채워라. 내가 40일 기도하면 40일 기도한 만큼 응답이 있고 30일 기도하면 30일 기도한 만큼 응답이 있다. 오늘부터 50일 동안은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이 작정기도에 두고 응답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들 영혼의 때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과 이 대한민국과 앞으로의 사회,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관하실 성령의 역사가 이 작정기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리시브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기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로 충성해준 그리고 진행으로 수고해준 우리 대학 청년들, 스텝으로 고생한 우리 대학 청년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페미니즘에 관해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올바른 여성상, 남성상에 대해서, 가정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남녀가 차별 없이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남혐, 여혐이라는 세상적인 프레임에 갇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더럽히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혐과 여혐으로 역사하는 이 원수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그 영혼을 살피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인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성경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